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1조 4천억 원 이상 감소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 본 예산이 줄어든 건 13년 만의 일인데요. 서울시의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결위원장도 극적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도 서울시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병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출되셨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각오부터 좀 한 말씀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이번 예결위원회가 좀 심사해야 될 서울시 재정 규모는 서울시 교육청 또 기금 합쳐서 63조 5,998억에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이제 방대한 규모의 좀 예산을 심의하게 돼서 좀 우선 이제 큰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내년도 뭐 언론의 이제 보도에 의하면 좀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고 또 물가 상승이나 소비 유축 등으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좀 전망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좀 고민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혈세로 이어진 예산이 좀 합리적으로 잘 심의돼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좀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규모가 좀 큽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 서울시의 예산안 심사는 어디에다가 좀 주안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원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또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합리적으로 좀 예산을 좀 추계하고 또 필요한 곳에 예산들이 좀 이제 배분될 수 있도록 우선 이제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래도 어렵지만 굉장히 꼭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 민생 복지라던가 경제 활성화, 민생 현안들을 위한 예산들은 좀 최소한 이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래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소상공인 지원 같은 꼭 필요한 예산들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것이고요. 또 서울시의회는 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역할들을 좀 고려해서 그런 예비 심의의 결과들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1조 4,67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상당한 규모의 감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서 몇몇 사안을 얘기해 주셨지만 좀 시민들의 어떤 이런 필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족이 될까라는 의문점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서울시 예산이 줄어든 게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13년만 아닙니까 저희가? 네네 앞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이제 시민들의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지켜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거고요. 뭐 일자리 창출, 또 민생에 직결적인 예산들, 또 복지를 위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좀 소폭이나마 증가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최대한 예산 심의에서도 지켜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이 도로교통 분야인데 대중교통 재정 지원 관련 분야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중교통의 어떤 운영 적자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되는 상태 아닙니까? 교통요금이 이번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안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분야가 도로교통 분야인데요.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서 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들이 좀 축소됐고 또 별내선, 진접선, 동북선 이렇게 철도 건설 사업들의 공정도를 고려해서 좀 실수액을 반영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산의 줄어든 규모를 보면 액수로 보면 약 3,088억 원, 약 11.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시는 좀 이제 시민들의 어쨌든 민생을 생각해서 대중요금들의 인상들을 좀 단계적으로 좀 인상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교통요금의 인상을 통해서 일부 이제 그런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이 교통에 대한 이제 적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큰 폭의 적자라고 하는 것들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임승차에 대한 재정 지원인데 이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국가에서 좀 이제 지원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의 어떤 교통 복지는 좀 줄이지 않는 차원에서 또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까지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까지 좀 이제 신경 쓰고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처리는 좀 시간 안에 좀 기간 안에 가능할까요? 네, 그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보면 본회의는 이제 21일 날 의결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까지 그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들이 좀 뭐 길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에 예산 심의를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예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